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산수학 개강이고, 우리 이제 3, 4월 때, 3, 4월이 끝났죠? 3, 4월 끝났고, 5, 6월인데, 3, 4월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과목이 과목인지라. 근데 이제 5, 6월은, 3, 4월보다는 훨씬 좀 괜찮을 거예요. 과목도. 그래가지고, 자, 이산수학 오늘 개강이고 3주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죠. 황창주 전공수학 다음 카페에서 이제 등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은 이 등업 방법 이렇게 있고요.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 닉네임도 변경 불가하고요. BDS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는 각종 풀이들이 올라가요. 개념 테스트, 과제, 종합 문제 이런 풀이들이 올라가고 혹시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자료 2024 고기란에 이산수학 고기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개념 테스트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되고 정의, 정리 뭐 쓰는 거라든지 true, false, 예제 변형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제공이 되고 직강생분들은 프린트해서 제공이 되고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에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직강생 전용관은 지스쿨 사이트 그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 그 클릭해 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강생 전용관, 직강생 보충 강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요. 당일 9시 35분까지 제출한 건에 한해서만 채점이 되고요. 그리고 당일 채점해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카페 풀이가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풀이가 제공이 되고 마지막 주차 개념 테스트는 제공은 하되 채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1주차를 또 그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하니까 마지막 주차는 또 그 다음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매주 제공이 되고요. 똑같은 곳에 제공이 되고 풀이 카페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강생분들은 모두 채점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이렇게 1, 6월 1, 8월 패키지생분들만 채점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을 한 것만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토요일 수업이니까 일요일 오전에 업로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수요일 날 받으면은 그 주 또 토요일 중으로 제공을 다시 합니다. 메일 발송은 안 되고요. 메일로 발송해달라 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방법은 제가 이제 과제 양식 파일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기다 풀어서 다시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은 이제 직접 제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스캔해서 주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인쇄해가지고 풀어서 스캔해서 다시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푼 연습장에다 푼 거 그건 안 되고요. 꼭 과제 양식 파일에다가 풀어야겠고요. 그래서 기한 늦거나 이름 쓰지 않았거나 제공한 과제 파일이 풀지 않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하지 않은 거, 막 여러 개 압축해서 보낸다거나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종합 문제하고 역대 기출 문제 제공이 되고요. 종합 문제 풀이는 다음 카페 업로드가 카페에다가 이제 업로드 하고요.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과제로 됩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 혹은 과제 풀이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채점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기출 문제는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하반기 때 우리 올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후 혹은 다음 카페 질문 가능합니다.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수강 과목 수업 관련 내용에 한해서 가능하고 기한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산수학은 5월 13일 개강 날부터 종강해서 3주차 곱하기 5 해가지고 6월 11일까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인강생분들은 자신의 그 수강 기간 동안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판서 조교님이 그 필기한 거 그것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직강 수업 다음 날에 오전 중에 업로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꼭 다 쓰면서 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서브노트로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업로드가 되겠고 그리고 인강생분들
특히 그 영상 관련 문제 혹은 뭐 인쇄 관련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다가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시까지 오셔가지고 직강생분들 이렇게 35분 동안 시험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시간 15분 정도씩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겠고요. 쉬는 시간은 2교시 수업 끝나고 1시간 10분. 여기 끝나는 시각으로부터 1시간 10분 되겠고, 5교시는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질문하실 분 하시고, 스터디 하실 분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스터디를 만약에 원한다 그러시면은 그 조교쌤한테 위 앞쪽에 있거든요, 왼쪽.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주시면은 조를 구성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산수학 이제 2014학년도부터 출제된 파트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뭐, 요 앞쪽에는 이제 약간 좀 변동이 있어요. 예, 약간 과도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때부터 2017학년도부터는 한 문제, 어쨌든 간에 계속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점짜리로 계속 이렇게 4번이 나왔어요. 2점짜리로. 그래서 이제 비중이 많이 적었죠. 이산수학이라는 게. 그러다가 이제 2021학년도부터, 요때부터, 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4점짜리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작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내용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꼭 공부를 했으면은 맞춰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뭐 우리가 다 공부할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은 크게 보면은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세는 거 가장 기본적입니다.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점화식, 그 다음에 생성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 이론.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많지 않고요.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쉽다 이건 아니에요. 예상 배점은 아까 말했던 대로 2점 아니면은 4점. 이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러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게 중요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거든요. 내용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됨이 없이 그런 거를 잘 세야겠어요. 차분하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면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도 보신 분 있겠지만은 거의 문제 위주입니다. 다. 그래서 문제로 당연히 개념은 알아야겠지만은 문제로 많이 풀면서 계속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를 끝내려고 합니다. 1장을. 그래서 3개의 방법인데, 뭐 이제 각 상황에 맞춰서 각 상황에 맞는 각 상황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1.1은 기본적인 세기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2가지 그 법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별건 없고요. 이제 합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두 조건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mn이라고 할 때, 알파 베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으면, 그럼 그냥 각각 그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죠. 알파 또는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게 K라면, 경우의 수가, 그러면은 더한 다음에 그 K는 빼야겠죠. 2번 더한 거니까. 그렇죠? MN에서 각각.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제 풀어보죠.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짝수이거나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 일단은 뭐 짝수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당연히 50개죠. 근데 이제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요거는 4K 플러스 1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K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도 가능하죠. 0부터 0, 1, 2 해가지고 몇 가지 가능합니까? 25 하면은 100 넘죠. 24까지. 그래서 어쨌든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0부터 24니까. 그래서 25개. 즉, 근데 이제 짝수 이거나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인데 여기 이제 공통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빼줘야 되죠. 더한 다음에. 있다 없다? 없죠. 4K 플러스 1은 다 홀수죠. 따라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7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이거나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 이것도 비슷한데 해보면은 짝수 역시 50개예요. 이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요거는 그러면 3K 플러스 1꼴이죠. 3K 플러스 1꼴. 이번에는 K의 범위가 역시 0부터 1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어디까지 올라요? 33 가능합니까? 되죠. 33까지 됩니다. 그래서 34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34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공통되는 게 있냐? 즉 이 중에서 짝수가 있냐라는 건데 짝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중에서 짝수는 몇 개? 0일 때 아니고 1일 때 되죠. 1일 때 안 되고 3일 때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가 홀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일 때. 그래서 거기는 절반 있죠. 34개에서 17개. 그렇죠? 그러면은 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50 플러스 34인데 공통된 게 요거니까 17 해가지고 67이 되겠다. 자, 이제 하나 더 보면 총 50명인 어느 대학 수학과 학생 중에 해석학하고 이산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각각 32명하고 40명이다. 두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범위. 여기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자, 범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일단 총 50명인데요. 여기에서 해석학하고 이산수학 수강하는 학생이 저렇게 된답니다. 그럼 일단은 요 두 과목인 거죠, 부류가. 그래서 요 해석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이산수학 수강하는 학생들 집합 B라고 이렇게 좀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집합입니까? 두 과목 모두 수강하는 거니까 A, 교 B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 학생 수의 범위, 이거의 수, 그러니까 이 집합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학생 수의 범위, 그러면 얘가 어디 사이에 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교집합의 농도거든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을 갖고 올 수 있냐면은 각각 다 더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뺀 거. 요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요 합집합 넘어가고 이렇게 오면 같지, 그렇죠?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등식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A 요거 알거든요. 32. 그 다음에 B가 여기 40이죠. 합은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자, 요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잡아낼 수가 있죠. 32 플러스 40에서 뭘 뺀 게 더 작아질까요? 어쨌든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총 50명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50을 넘어설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50이 제일 일단 50이 더 크겠죠. 이거보다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큰 거를 뺐으니까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72에서 22가 되나요? 그러니까 22명 일단 이상은 겹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어퍼 바운드.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등식 쪽으로. 어쨌든 교집합이거든요. 그거는 뭘 넘어설 수는 없어요. 각각 A 농도, B 농도는 각각 넘어설 수는 없죠. 그거보다 넘칠 수는 없죠. 그렇죠?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A의 농도, 그다음에 B의 농도. 이거 두 개보다 다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의 미니멈 보다는 다 작다 이거. 그렇죠? 요거는 32죠. 32는 못 넘어서죠, 당연히. 그래서 뭐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인데 두 번째, 조건 알파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알파를 만족하는 각 경우에 대해서 조건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그럼 알파, 베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mn이다. 동시에 만족한다. 뭐 혹은 연속돼서 이어서 일어난다. 뭐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곱해한다 이거죠. 간단한 예로 우리 길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뭐 여기 점 A가 있고 지점 여기 B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길 경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냐면은 뭐 M개다 이거지. 근데 이제 B에서 또 이어서 B에서 C로 가는 경로가 또 여기 또 N개다 이거.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몇 개겠는가 이거죠. 그럼 이거 M개, 이거 N개.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서 더해서 n 플러스 n 이렇게 되느냐라는. 아니다 이거죠. 연속해서 이어서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 길 하나 각 경우마다 n가지가 계속 딸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가지마다 n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고배 법칙을 써야겠어요. 그래서 mn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돼서 일어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또 간단한 예제들 몇 개 풀어보면 자연수 n이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될 때 n의 양의 약수 개수 구하시오. 이건 뭐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자 n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알고 있죠?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해가지고 곱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유로 우리가 좀 달아보자라는 거예요. n의 양의 약수는 n이 저렇게 될 때 n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생겼는가? 당연히 이거의 약수니까 걔의 인수도 이 안에서 놀 거예요. 맞죠? PQR이 아닌 다른 소수를 가져올 수는 없고 P가 A개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A보다 작은 승이 A보다 작은 것들은 다 인수가 또 되고 그쵸? 그래서 홀이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N의 약수는 P의 I승, Q의 J승, R의 뭐 K승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요 I의 범위가 없던지 없어도 뭐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최대 어디까지? A까지 갈 수 있고 J도 마찬가지로 0부터 B까지 그 다음에 K도 0부터 C까지 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이면서 이런 꼴 전체다라는 n의 양의 약수는 맞죠? 따라서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한테 달린 거 아닙니까? I, J, K 얘 각각 I가 경우가 몇 가지? A 0부터니까 A 플러스 1까지 그렇죠? J는 B 플러스 1까지 K는 C 플러스 1까지 또는 얘? 아니죠. 양의 약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얘가 그렇죠? 따라서 곱게 돼. 그래서 이만큼 나오게 된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정수론 때 봤지만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함수죠. 타우, 시그마가 합 함수고 여기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말을 해주는 함수죠. 요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다. 홀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홀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요게 지금 홀수라는 거예요. 그럼 A, B, C는 다 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짝수. A, B, C가 다 짝수 저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2의 뭐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2를 다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n이 완전 제곱수가 되겠어요. 뭐 역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고요. A, B, C 다 2의 뭐 그렇게 우리가 다 바꾸게 되면은 A, B, C 다 짝수인 거니까 이게 다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예제 보면 이것도 알고 있는 건데 1부터 n까지 원소 모아놓은 집합 A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N집합이라고 해요. 이런 집합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원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냥 이제 N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1부터 N개 이런 집합을 많이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N집합. 그냥 간단하게. 자, 어쨌든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의 n승계죠. 왜 그렇죠?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 그거를 우리가 좀 다뤄보자. 부분 집합, 임의의 부분 집합 B라고 할게요. 임의의 부분 집합 B에 대하여 B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쨌든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원소 중에서 일부 갖고 일부 갖지 않고 뭐 다 가질 수 있지만 다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을 갖던지 안 갖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원소마다. 그래서 1을 포함하던지 또는 1을 포함하지 않던지 이건 논리 기호 또는 그리고 and는 이렇게 그리고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또 2도 또 해야지 그렇죠? 2도 2를 갖던지 또는 2를 갖지 않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을 갖던지 또는 n을 갖지 않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몇 가지냐면 여기의 경우가 두 가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다 and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동시에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비부분집합 생각할 때 1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동시에 2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n도 다 똑같이 동시에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몇 가지다? 2의 n승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고배 법칙.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n집합 A 있는데요.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1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1을 포함하는 거. 반드시 1을 포함하는 거.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증명에서 나왔거든요. 풀이에서. 아까 그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가 1을 포함하던지 안 하던지 이거예요. 근데 거기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이제 거기가 정해진 거죠. 한 가지로 그냥 정해진 거예요. 나머지는 살았죠. 그렇죠? 한마디로 2의 몇 승까지? n-1승까지. 그렇죠? 2를 하나 빼면 되니까 없애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또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경우가 1을 포함하는 걸로 정해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정해진 거고 결국엔 두 가지는 이제 각각 셀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한 가지가 된 거죠. 따라서 2의 n-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이제 해보면은 어느 지역에 도시 ABCD 있고요. 도로 나타낸 거고 A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A에서 D로. 그러면은 지금 딱 보니까 B를 거쳐서 가든지 또는 C를 거쳐서 가든지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B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D로 간다. 요 경우는 몇 가지냐? 두 가지, 네 가지 해가지고 8가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에서 C를 가서 D를 가는 거. 요거는 세 가지 해가지고 9가지가 되겠어요. 요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B를 가거나 C를 가거나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합의 법칙 써가지고 17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그거는 근데 일단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셌죠. 그게 몇 가지냐면 17가지예요. 그 다음에 갔다가 이어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D 찍고 A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경우가 똑같겠죠. 가지수는. 즉 곱의 법칙을 써야겠어요. 17가지, 17가지니까 17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289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도로 문제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아래 그림은 또 이제 지역 A, B, C 사이의 도로를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이번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른데 뭐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어요. 따라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A, B, C 이렇게 가는 경우는 4가지, 3가지 해가지고 12가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그거는 2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따라서 14가지가 되겠어요. 두 번째, A에서 C로 가서 다시 또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이거는 우리가 앞서 한 개념이랑 똑같죠. 14가지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6가지가 되겠고, 자 3번도 있는데 3번은 뭡니까? A에서 C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올 때 B를 적어도 한 번 지나는 방법의 수. B를 적어도 한 번 지난다는 거는 뭐 갈 때 들리든지 올 때 들리든지 아니면 2번 다 들리든지 뭐 이런 거를 세라는 거죠. 경우가 몇 가지로 나뉘냐? 3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 적어도란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게 좋습니까? 6건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아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B를 한 번도 지나지 않는 거를 그냥 빼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뭐 나머지가 적어도 한 번 지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전체 가지수가 아까 우리가 바로 위에서 했듯이 196가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B를 지나지 않는 거는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다시 다이렉트로 오면 되겠어요. 그럼 2가지, 이어서 2가지,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92가지를 세는 것보다는 4가지를 세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떤 길도 2번 이용하지 않으면서 A에서 C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돌아오는데 이 길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긴 이용했으니까 이걸 다시 이용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갔다가 이것도 이용 못 하고 뭐 다른 길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는 거. 그런 방법의 수가. 이게 경우가 조금 복잡하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차근차근. A에서 일단은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가요. 다시 또 B 갔다가 A로 온. 요 케이스를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은, 그럼 첫 번째는 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2가지죠. 그쵸? 갔던 길은 이용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4개의 길 중에서 하나 또 이용 못하니까 3가지. 요렇게 되겠고, 뭐 72.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A로 오는 경우. 요거는 뭐 4 곱하기 3에다가 그냥 2가지 곱해주면 되죠.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24. 그 다음에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B에서 A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2, 3, 4. 24가지.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A, C, 다시 A. 이렇게 다이렉트. 그러면 2가지. 하나 이용 못하죠? 1가지.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어요. 더해보시면 122가지. 됐죠?